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자, 아까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뭐 미친 스펙이라고 합니다. 예, 대학 재학 중에 행정고시까지 패스하고 있고요. TV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랑을 또 받고 계신 분입니다. 현재 예비 공무원이시고 문제적 남자의 하트 시그널에 출연하시면서 더 많은 사랑을 또 받고 계시고 외모도 상당히 저처럼 또 잘생긴 분이십니다. 웃지 마시고요. 네, 저도 잘생겼어요. 네, 왜 웃으세요? 예, 키는 저보다 조금 크십니다. 예, 대학은 저보다 조금 더 좋은데 나오셨는데, 예, 멋진 남자, 예, 이규빈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잘생겼네요. 키도 크시고 키가 한 2m 정도 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여기다 꽂고 시작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행정 5급 특강 강연자로 초청된 이규빈입니다. 앞서 많은 선배님들이 이제 뜻깊은 강연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현직자도 아니고 제가 아직 공직자로서 일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더 가깝고 도움이 되는 얘기로 준비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께 최대한 도움이 되고자 조금 더 솔직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죄송한데 이 PPT 말고 제가 아까 USB로 드렸던 거 바탕화면에 옮겼던 게 따로 있거든요. 그게 그거예요. 지금 폰트가 깨져갖고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 강연의 주제는 충동이에요.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렸고 뭐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이전에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한 강연이 충동이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었는데 여러분들께도 조금 충동이 뭔지 그리고 제가 왜 충동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충동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조금은 충동 구매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떠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는 충동이 조금은 어떤 에너지이고 좀 선물이기도 하고 제 삶의 방향이 되는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충동의 반대 생각을 해보면은 뭐 신중함, 뭐 계획 이런 걸 떠올릴 수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이제 충동이 부정적인 거라고 여기고 이제 충동을 억제하고 계획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반대로 이제 그런 계획에서 좀 벗어나서 본인이 마음이 진정 원하는 충동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제안해보고 싶어요. 이제 계획이나 신중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충동은 저는 가슴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슴에서 나오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렬하고 어떻게 보면 더 큰 힘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동을 따라 살아왔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제가 충동을 따라 살았고 그게 어떻게 제 삶에 도움이 되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이 사진이 이제 제가 5월에 촬영한 사진인데 사실 별 큰 의미는 없어요. 이제 행위자와 인식자 이렇게 적혀 있는 그래피티를 봤는데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이 저는 되게 행위자에 가깝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첫 번째로 충동에 따라 산 게 이제 정교회장 선거에 출마한 거였어요. 이제 그게 저는 평소에 정교회장이라는 일이 뭘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단순히 멋있다고만 생각을 했지 또 뭐 그게 그렇게 하고 싶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출마 기간이 됐는데 저는 원래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이제 애들이랑 놀고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출마 기간 마지막 날에 친구가 이규빈 너는 왜 정교회장 안 나가냐 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이제 그 동경하던 그런 정교회장이라는 자리가 되게 갑자기 하고 싶었나 봐요. 이제 평소에는 겁나니까 밀어두고 내가 어떻게 나가서 연설을 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내가 정교회장 후보로 나왔다고 말을 할 수 있겠어 하면서 밀어놨던
그런 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원하던 마음이 그 순간에 갑자기 충동적으로 되게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저는 정교회장 선거 나가겠다고 결심을 했고 그때만큼은 정말 하나도 겁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제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그래서 부모님은 겁나지 않냐? 거기 나가면은 너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도 해야 되고 또 선생님들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뭐 이런 겁을 많이 주셨는데 어쨌든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했고 그래서 다행히 그 제가 충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보다는 훨씬 더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막 쉬는 시간에도 다른 교실 들어가서 연설하고 이러면서 제가 정교회장이 왜 되고 싶은가를 얘기를 했고 그 진심이 조금 잘 전달이 됐나 봐요. 네, 그래서 그 제 첫 번째 충동이 초등학교 때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 충동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원래는 제가 민사고에서 국제반이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유학을 가고 싶었고 또 유학도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1학년 겨울 방학 때 제가 이제 심리학 관련해서 이제 진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심리학을 공부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법의학자라는 어떤 새로운 직업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법의학자가 뭐지? 뭐 진짜 CIS 맞나요? 그 드라마 거기 나오는 그런 약간 멋있는 일을 하게 되는 건가 하고 이제 그런 법의학자 체험을 하고자 병원에 가서 의사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이제 수술 참관을 하게 되었는데 어릴 때 사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막 의사가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저 피 무섭다고 그런 걸 내가 왜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밀어놨었는데 그날 수술 참관을 딱 하고 느낀 점은 이게 생명의 뭐 소중함 이런 게 아니라 뭐 보람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이 수술을 하는 이 일이라는 게 되게 무섭고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되게 이게 엄청 재밌는 일, 그러니까 뭐 생명을 떠나서 저는 되게 너무 솔직하게 말하네. 근데 너무 재밌어 보여서 그날로 저는 의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되게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년을 저는 국제반에서 유학 준비하고 뭐 미국사 뭐 이런 거 공부하면서 문과 공부를 했었는데 갑자기 2학년 때 저는 이제 이과로 그것도 국내 이과로 전향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의대를 가는 건 되게 민사고에서도 되게 힘들고 막 내신도 잘 받아야 되고 근데 저는 1학년 때 막 국제반이다 보니까 A만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국제반은 A, B, C 뭐 이렇게 등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90점만 넘으면 돼. 그래서 내신 등수는 신경 안 쓰고 되게 이제 공부만 딱 적당히 하고 나머지는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반 친구들은 되게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은 한 반이 30명이다 보니까 내신 등급이 막 한 명만 4등급 한 명만 1등급을 받을 수 있고 막 뭐 엄청 등급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2학년 때 그렇게 국내 이과로 옮기고 나서 제가 정말 원해서 바꾼 거지만 되게 괴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뭐 한 달에 막 정석 막 7번 풀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그 전까지는 막 게임하고 영화 보고 이러다가 갑자기 그렇게 살게 된 거죠. 근데 그때도 되게 후회가 없었어요. 제가 진짜 원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제 자신을 던질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매일같이 공부를 갑자기 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물론 저는 이제 의대를 가지 못하고 왜냐하면 내신 등급을 받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의대는 가지 못했지만 서울대에 가게 됐는데 그랬음에도 저는 제가 했던 선택을 되게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되게 감사하게 느끼는 게 제가 그렇게 2학년 때 국내반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스스로가 뿌듯했고 그래서 제가 비록 처음에 의도한 대로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 충동을 되게 저는 제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충동이 이제 제가 이제 바로 고시를 하게 된 건데요. 이제 고시라는 게 저는 뭔지도 몰랐어요. 시작할 때까지 행정고시가 있다는 것만 알고
이제 뭐 공무원이 된다는 것 그 정도까지만 알았는데 제가 어떻게 그 고시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됐냐면 사실 항상 말했고 뭐 문제적 남자 나와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괭이 부린말 아이들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저는 이제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저는 그냥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게 살았는데 사회에서 이제 소외된 계층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책으로 접했고 되게 감정적으로 많이 이제 동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들을 돕고 싶다라는 진짜 강렬한 열망이 생겼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사실 지금까지도 제 인생의 목표가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진로 선택을 했는데 되게 많이 저도 옮겨 다녔죠. 뭐 어릴 때는 뭐 경제학자를 꿈꾸기도 하고 뭐 의사를 꿈꾼 적도 있었는데 공무원을 꿈꾸게 된 이유는 제가 하는 일이 곧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효율적인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공직자를 꿈꿀 때 다들 뭐 저보고 이제 안정적인 게 필요했던 거 아니냐 혹은 뭐 입신양명을 꿈꿨던 거 아니냐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사실 되게 단순하고 추상적으로 어릴 때 제가 어린 나이에 가장 빨리 제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일 하는 일 자체가 그런 도움이 되는 사회에 기여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 자신을 그렇게 공직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사실 그 마음을 먹은 게 대학교 들어가서 2학년 때 마음을 먹었는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건 사실 3학년 여름이에요. 그때까지 저는 고시를 하겠다 이렇게 말만 하고 뭐 아무 찾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무슨 과목이 있는지 뭐 1차, 2차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은 하겠다고 말을 했고 제가 사실 되게 고등학교 때까지도 게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은 저랑 고시랑 되게 안 어울린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너가 무슨 고시를 해? 그러고 제가 실제로 말만 고시를 하겠다고 말을 하고 뭐 공부를 특별히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니까 똑같이 놀고 이러니까 고시 준비생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는 고시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고시 준비를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놀림도 받고 안 어울린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저는 이제 꼭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고시를 했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충동이 이제 제가 방송에 나간 건데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하트 시그널에 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방송을 나가게 된 것조차 사실은 이제 공직자로서는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의아한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토록 원하던 고시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직자가 이제 될 수 있는데 방송에 나와서 괜히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일단 되게 하고 싶었어요. 이게 방송에 나가고 싶었던 이유가 고시를 하면서 실제로 안 어울리는 그런 옷을 입은 느낌이었으니까 매일 도서관에 가서 공부만 하고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되게 죽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회에서 잊혀진 느낌?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규빈이라는 사람이 사회 없이도 정말 잘 굴러가니까 저는 혼자 공부만 하고 있는데 하루에 막 2마디 하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 말만 하고 공부를 했는데 사회는 잘 굴러가고 있으니까 되게 내가 살아있다 이거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표현하는 수단이 이제 방송이 된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실 하트 시그널은 되게 매력적인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었죠. 이제 시즌 1을 제가 고시생 때 봤는데 너무 이제 각 출연자마다 이제 몰입을 하게 된다는 점이 너무 신기했어요. 제 자신이 막 거기 출연하신 분들에게 그렇게 몰입을 하고 그 사람의 매력에 대해 알게 된다는 게 되게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트 시그널에 나가겠다. 되게 그때도 추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즌 1 때 사실 제가 제의를 받았었는데 그때 고시생이니까 당연히 못 나가고 뭔지도 모르니까 못 나가죠. 근데 시즌 1 보고 이런 거였구나. 그럼 나도 고시 끝나고 나가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변에서 당연히 또 비웃죠. 너가 무슨 하드 시그널이야.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사진을 보시면은 정말 지금이랑 다른 모습이에요. 제가 고시생 때는. 그래서 너가 뭐 어떻게 나간다고 하고 다 비웃고 이랬는데 저는 꼭 나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죠. 그 충동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합격하고 나서 제가 밤에 갑자기 술 마시고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됐냐면은 보통은 이제 다 섭외가 이루어지는데 많이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즌 1 때 저한테 했던 PD 분께 다시 연락을 했는데 다 찼다는 거예요. 남자 출연자는 쿼터가 다 찼대요. 괜찮은 사람들이 다 있대요 이미. 그래서 그럼 큰일 났네 이러고 저는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밤에 이제 술을 엄청 많이 마셨어요. 그게 학과에서 교수님들이랑 술을 많이 마시는 날이었는데 술을 진탕 마시고 방에 돌아왔는데 혼자 이제 TV를 딱 켰는데 하드 시그널 시즌 1 이제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된다 해서 그날 그 순간에 그 새벽 3시 40분에 아직 시간도 기억나는데 3시 40분에 이메일을 작성을 했어요. 이렇게 이게 한 줄짜리, 그러니까 한 줄짜리가 아니라 딱 한쪽 되는 분량으로 제가 편지를 쓴 거죠. 제작진한테. 난 이런 사람이고 하트 시그널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고 내가 나가고 싶다. 이런 걸 담아서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다음 날 아침 9시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하트 시그널에 나가게 됐습니다. 네. 사실 들어보면은 제가 막 충동적으로 살았던 게 지금 다 되게 성공적인 일들만 제가 말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실 서울대 강연 때도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너무 다 잘 풀렸으니까 충동적으로 해놓고 잘 풀렸으니까 그걸 미화하는 거 아니냐. 충동이 사실은 되게 위험한데 잘 풀렸으니까 미화를 하시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저도 되게 실패를 한 경험도 많아요. 충동적으로 고백을 하고 차이기도 하고 충동적으로 어떤 일을 벌였는데 그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충동적으로 어느 대회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 대회 그냥 광탈하고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실패했을 때랑 제가 성공적으로 충동을 이끌어냈을 때랑 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진짜 제가 마음으로 원하는 충동일 때 진짜 원하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순간일 때 제가 마음먹은 일에 대해서는 실패를 해도 실패를 한 게 아닌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의사를 하고 싶었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도 저는 되게 뜻깊은 순간이고 제게 인생에 되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느꼈듯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조금은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충동을 따라서 살면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을 거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이렇게 Q&A 스타일로 제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에 제약이 있는 것 같아서 이 공직자를 꿈꾸게 된 계기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 방금 이제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씀드렸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세요. 다음 슬라이드로 또 한 번 넘어가 주세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고시라는 어떤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부가 나온 건데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다른 목표를 갖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취준을 한다든지 아니면 입시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여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성공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신감을 가져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여유는 조금은 이제 나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나오는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엄청 잘났고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난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남들과 다르고 이런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할 수 있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세요. 이 사진은 제가 이제 고시를 할 때 이제 신림 고시촌이에요. 여기가 녹두거리라고 하는데 서울대 옆인데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엄청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되게 우울해져요. 우중충하고 춥고 괜히 춥고 저기는 괜히 마음이 되게 불편한 곳이에요. 저기는 사실 지금 가도 조금 옛날 생각이 나서 막 아침에 김밥 한 줄 먹고 공부한 생각 나서 조금 마음이 아픈데 저는 저런 거리를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걸 먹으려고 했어요. 되게 이제 스스로에게 보상을 준 거죠. 이제 보통 고시생들은 막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와서 빨리 자서 막 컨디션을 높이고 다음 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조금은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원래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보상은 맛있는 걸 먹고 자취방에 돌아가서 제가 조금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짧게라도 보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고시생들이랑은 비교했을 때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나태한 고시생인 거죠. 봤을 때는 밤마다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뭐 유튜브를 보고 뭐 먹는 거 맨날 밤마다 뭐 야식 먹고 그러면은 아침에 어떻게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해? 실제로 아침에 저는 일찍 못 일어났어요. 다른 고시생들은 막 6시 일어나서 하는데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오늘도 아침형 인간 아닌데 6시 일어나서 여기 왔거든요. 근데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해봤자 되게 졸고 효율이 되게 낮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아침 공부 시간을 엄청 포기를 했어요. 보통은 6시 다들 일어나서 7시부터 공부를 시작하는데 저는 그냥 푹 자고 차라리 효율적으로 하자 해서 10시부터 공부를 했고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저한테 잘 맞았던 공부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가 잘 되는 시간을 제가 찾아서 그 시간에 효율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사실 공부를 하거나 뭘 준비를 할 때 주변 사람들의 이제 그런 환경에 되게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막 남들은 뭐 하루에 야 10시간 한대 뭐 누구는 이런 거 준비도 한대 이런 학원을 다닌대 쟤는 이런 책까지 읽는데 하는데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신경 쓰다 보면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요. 이제 본인이 잘하는 건 따로 있는데 남들이 하는 걸 따라가다 보면은 본인이 잘하는 것마저 놓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를 갖고 근데 여유를 가지라는 게 나 할 수 있어 하고 대충대충 하라는 건 아니고 이제 본인이 잘하는 부분 본인이 자신 있는 부분에 최대한 초점을 두고 하시게 되면은 남들 의견에 좀 휘둘리지 않고 본인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저렇게 생겼거든요. 제가 원래 그래서 저렇게 패딩 입고 안경 끼고 공부를 원래 했었는데 저 때는 아무도 제가 하드 시간을 나갈 수 있다고 생각 안 했죠. 네. 그래서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뭐 보통 도서관 안에서만 공부를 많이 하는데 저는 돌아다니면서도 많이 공부했어요. 저렇게 그냥 걸어다니면서 마음이 답답하니까 저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사진도 찍었어요. 제가 이게 방송에서도 소개했던 사진인데 저게 제가 그 고시 공부를 할 때 길 가다가 갑자기 바닥에서 발견한 꽃인데 저게 너무 저 자신과 닮았다고 이렇게 감성적으로 느낀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 꽃을 보면서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꽃을 기어코 피워내는구나. 그러면서 나도 꼭 저렇게 피워내겠다. 그때 되게 감성적이었거든요. 막 힘들고 막 연말에 어머니가 해주고 간 밥 먹다가 울고 막 이런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꽃을 보고 되게 감동을 받고 위안이 돼서 저 사진을 찍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시기가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당연히 찾아올 것 같은데 그 시기에 너무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조금은 보다 자기 자신에 초점을 두신다면은 조금 여유 있고 자신감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목표를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네, 불안이나 걱정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는 사실 답이 없어요. 저도 공부를 할 때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두 번째 탈락을 했을 때 저는 세 번째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탈락을 했을 때 되게 아 이번에 떨어지면은 진짜 크다. 왜냐면 주변에서는 다들 막 한 번에 붙고 막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 주변에는. 그래서 보통 고시를 뭐 3년 정도는 한다 기본으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랬음에도 되게 불안한 거죠. 아 그러면은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계속해서 이제 불안해지는데 그런 불안함을 다스리는 법이 뭐 특별한 제가 뭐 비법이 있진 않아요. 저도 되게 불안하고 저도 울기도 했고 저도 포기할까 되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런 불안과 걱정을 극복한 방법은 제가 진정 원하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렇게 하다가 실패를 해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목표를 제가 세웠기 때문에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후회가 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불안이나 걱정이 아 내가 이걸 안 하고 딴 걸 했으면은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에서 되게 많이 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원하는 일이라면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조금은 그런 불안함이 이렇게 찾아오더라도 다시 그게 흘러가게 둘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불안이나 걱정을 다스리는 법은 사실 어떤 비법은 없고 진짜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세워라.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고시를 공부할 때 저는 이제 제가 인생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한 건데 뭐 다른 사람들은 또 뭐 안정적인 직장, 뭐 연금 이런 것 때문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목표가 막 깊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단순한 동기일지라도 아 진짜 나는 안정된 직장을 원해 이러고 한다면 사실 그런 분들은 되게 빨리 돼요, 진짜. 그래서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동기보다도 그 동기가 얼마나 강력한 동기인가를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목표를 준비하실 때 좀 덜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세요. 네,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충고는 조금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일 수도 있는데 실패를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패를 겁내다 보면은 되게 보수적이고 조금 공부를 할 때도 쫀쫀하게 공부하게 되거든요. 쪼잔하게. 그러니까 고시 공부를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는 고시 공부를 한다 이렇게 공표를 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숨어서 공부 안 하는 척하면서 해요. 왜냐면은 탈락했을 때 부끄러우니까. 저도 되게 부끄러웠어요. 첫 번째 탈락하고 두 번째 탈락하고 부끄러운데 저는 고시 준비생이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공표를 하고 다녔는데 그런 이유가 저는 공표를 함에 있어서 제 자신이 보다 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말해놓고 떨어지면 창피하니까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실패를 겁내기보다는 진짜 이 일을 하고 싶다면은 당당하게 이거를 공표를 하셔도 좋고 뭐 어쨌든 후회를 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를 향해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막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탈락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진짜 원하는 일이라면은 그렇게 열심히 했을 때 실패를 해도 분명히 남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제 강연을 듣고 조금이라도 어떤 충동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제 강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비 공무원 이규빈님이셨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사항 혹시 있나요? 네, 혹시 그 실패를 하지 말고 네 혹시나 손을 들고 번쩍 들고 혹시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네 앞쪽에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일어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고시 공부하시면서 막 밤에 잠이 안 오거나 잡생각이 들지는 않으셨는지? 아 잡생각이요? 잡생각. 예. 아 그런 적 되게 많죠. 그리고 저는 더 심한 케이스로 저는 1차 시험 전날에 잠을 못 자요. 저는 너무 긴장을 해서 잠을 막 2시간 자고 깨고 사실 1차 시험이 되게 IQ 테스트 같다는 말을 많이 들을 정도로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 시험인데 저도 막 긴장해서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렇게 막 잡생각도 들고 불안하고 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잡생각이 안 들 수 있어요 하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는. 그래서 저는 잡생각이 있고 뭐 잠을 못 자는 게 제 자신이다 생각을 하고 그에 맞춰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잡생각을 그냥 하시면서 주무신다고 합니다. 예, 바로 해결됐네요. 네, 혹시 또 마지막 우리 남성분, 남성분이 일어나셔가지고요. 예, 혹시 큰 목소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예, 많이 안 들리네요. 네, 자 마지막 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강연 정말 잘 들었고요. 그 혹시 불안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삼수 그 세 번째 때 합격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그 학교 다른 친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3년 좀 더 앞서서 이제 공부를 하고 사회에 나간 상태인데 만약에 얘네들에게 이제 뒤처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정확히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되게 많은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다들 그냥 바로 취업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은 사기업 가서 돈도 저보다 더 빨리 벌고 뭐 누구는 대학원을 가고 저는 근데 시험을 합격하기 전까지는 이 공부한 기간이 어떤 제 커리어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불안하다는 점이신 것 같은데 저 역시 그런 불안함을 겪고 아마 모든 고시생들은 그 불안함을 안고 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불안함이 들었을 때 저는 이제 조금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만큼 원하는 일이니까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일이니까 되기 힘든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합격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탈락을 한다면 아직 제가 준비가 되지 않은 거고 물론 운이 좋아서 되면 좋겠지만 근데 탈락을 했을 때도 조금 겸허하게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이 되기 위해서 아직 자질을 갖추지 못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반성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리고 그런 남들을 보면서 어차피 저랑 다른 길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분들도 되게 뒤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끝이 없고 본인이 진짜 원하는 일이라면은 그런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인터넷에서도 막 그런 위로하는 그런 감성 글들 많잖아요. 뭐 사람의 시계는 누구나 다르고 뭐 다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시생들도 사실 제 주변에 되게 많거든요. 막 오수 육수한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봤을 때 결국 합격을 했을 때 정말 후회가 없고 실제로 공직에 들어가셨을 때 오히려 조직에 더 적응도 잘한다고 해요. 그리고 완전히 탈락을 해서 다른 길로 가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고시할 때 그런 공부를 했던 그런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가 있잖아요. 그렇게 갈고 닦은 그런 걸 갖고 다른 곳으로 가시니까 더 잘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탈락하면 어떡하지, 남들에 비해 뒤처지면 어떡하지 보다는 그런 불안함은 당연한 거니까 그만큼 더 열심히 하시고 조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유를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불안감은 저도 있습니다. 모두 다 있겠죠. 네, 여러분 이규빈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